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위장한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칼을 목에 꽂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끔찍한 암살 테러.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진성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시계를 1945년 직후로 돌려놓았다. 암살 테러는 다행히 미수로 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내 경정맥에까지 자상을 입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퇴원한 이재명 대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같은 날 수사를 총괄했던 부산경찰청도 수사 중간보고를 발표한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불거지고 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김진성의 정치 성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 뭐 민주당 치가 떨린다. 뭐 그런 얘기. 보수 성향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가부장적인 생각. 월간 조선을 30여 년 이상 구독, 보수 유튜브 즐겨 시청, 태극기 집회 참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진성은 극우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돌연 암살 시도를 1년 앞둔 시점, 조선일보 구독을 해지하고 그토록 욕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을 마치고 얼마 후 김진성은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한다. 그가 구입한 칼은 거버사의 스트롱암. 그는 수개월에 걸쳐 이 칼을 종이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양날이 날카롭게 선 상태로 개조했다. 이 사실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성의 암살 테러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우발적인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교한 공격을 하진 못합니다. 일반인일 경우 주범이면 칼 처음에 사람 몸에 꽂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공격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고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 찌르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되게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대담하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단독 범행일 수 있을까?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모습과 범행 직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진성이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성은 범행을 앞두고 동선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비밀 요원이나 할 법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유심칩을 빼놓고 이동한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여러 번 갈아탔으며 숙소 여러 곳을 들려 혼란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후 대책도 꼼꼼히 준비한 걸로 보인다. 그는 조력자에게 총 7통의 편지를 맡겨두고 암살 성공 여부에 따라 폐기할 것과 전달할 것, 전달할 대상을 미리 정해두었다. 제가 목표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김진성이 정말 평범한 공인중개사가 맞을까? 체포 후 시종일관 침착한 김진성의 모습은 도저히 일반인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진성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진성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당국과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건을 숨기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린 문자 메시지. 출혈량이 적다. 목 부위 1cm 열상 정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이 메시지는 일파만파 퍼져 수많은 가짜뉴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었다. 당시 현장을 보면 단번에 이재명 대표가 많은 피를 흘린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증거 보존이 아니라 은폐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0분 만에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장이 청소된다.
경찰이 사건 직후 어디선가 물통과 청소도구를 가져와 현장을 물청소한 것이다. 심지어는 현장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잠시만요. 바닥에 흐르는 사진이 있구나.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 사진이 없어?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셔츠도 증거로 회수하지 않고 폐기되도록 방치했다. 민주당의 제보로 뒤늦게 셔츠는 회수됐지만 경찰이 증거 보존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진성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조력자를 공범이 아니라 단정 짓고 단순 조사 후 귀가 조치를 했다.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나 탐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경찰의 범인 신상 전면 비공개 방침이다. 경찰은 범인의 신상과 당적 핵심 동기가 적힌 글마저 비공개했고 사건 조사 공개도 카메라 기자를 모두 퇴장시킨 채로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자꾸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다.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보도 지침이 있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의견 차이를 부각시킨다거나 헬기 이송 문제를 화제의 초점이 되도록 안간힘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다.